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오늘 앞에 울리고 또 세 분의 말씀과 영상 속에서 제가 할 이야기를 다 해버리셔서 뭐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준비한 PPT가 한 100장인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25분이니까 1분에 4장씩 넘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25분에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소책자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의 과정, 그리고 소책자의 간략한 내용,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통해서 소책자를 또 보급할 것인지 하는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저희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그 세상의 변화는 제도의 변화와 그리고 사람의 의식의 변화가 함께 가야 세상의 변화가 온다. 이렇게 그 원리를 저희들이 이해하고 이 두 가지의 운동의 방식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변화는 저희가 정책을 연구하고 그리고 또 국회와 교육부에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제도를 바꾸는 운동을 하고 있고요. 이 두 번째 의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세 가지의 대표 활동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부모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주제의 교육 강좌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교육 강좌에서 얻은 정보와 또 지혜를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부모들과 같이 동료들과 나누고 실천하고 또 계속 유지시키는 그런 지역 등대 모임을 또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회원과 그리고 또 우리 등대 모임에 소속해 있는 뿐만이 아니고 더 많은 우리 밖에 있는 그 세상 속에 우리 부모들도 이런 어떤 그 정보와 지혜와 슬기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소책자에 담아서 배포하는 이 운동의 세 가지 축으로 의식의 변화를 꾀하는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2009년도에 아깝다 학원비를 출간을 했었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아깝다 영어 혹고생, 2014년도에 찾았다 진로, 그리고 2016년도에 웃어라 수포자 이 네 권의 책을 발간했습니다. 이런 속도로 나가면은 100장이 금방 넘어가겠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네 권이 총 합계 183만 부를 배포를 했습니다. 아깝다 학원비는 이제 95만 부에서 100만 부를 지금 그 눈앞에 두고 있고요. 합쳐서는 183만 부인데 우리나라의 밀리언셀러가 몇 부문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조정래, 공지영, 또 뭐 김홍신 작가도 밀리언셀러 작가라고 하는데 정말 손가락으로 그리고 그 이번에 82 김지영, 예, 그것도 지금 그 82 김지영, 82년생 김지영 그 책도 지금 100만 부를 돌파했다고 하는데 손가락에 꼽을 정도의 책이 현 100만 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대단한 그런 그 밀리언셀러다. 저희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충분한가라고 했을 때 아까 송인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2010년도에 저희가 외고 특목고 입시 전형을 개편을 하면서 이 초중고 그 대상으로 하는 입시 대형 학원들이 굉장히 몰락을 하게 되고 대표적으로 토피아, 아발론, 하이스트 이런 대형 학원들이 절반의 어떤 규모로 이렇게 절단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수능 영어 절대평가 이런 를 하게 되면서 영어 시장이 이제 축소되고 그래서 이 사교육 시장의 변화가 있었는데 해외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실 이 코트라는 정부가 출연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코트라가 이 연계가 돼가지고 해외로 진출하도록 이렇게 돕고 있는데 이투스 청솔은 뭐 인도 그리고 청담 러닝은 중국 또 베트남 뭐 정상 JSL도 또 중국 이런 데로 지금 계속 나가고 있고요. 아까 또 호주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를 이 사교육 병폐로 만드는 것도 부족해서 지금 사교육의 씨앗을
맛을 그냥 세계로 지금 막 그냥 뿌리고 지금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고요. 이제 또 하나가 불행하게도 영유아 가장 낮은 연령의 영유아 사교육 시장을 지금 공략하고 있어서 화랑을 이루고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보다 못해서 2013년 6월 25일 임미령 선생님을 대표로 해서 영유아 사교육 포럼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 현재 6년 동안 수차례 토론회를 개최를 했고, 그리고 영유아 사교육 개선을 위한 또 정부의 저희들이 그 파악하고 있는 그 기가 막힌 현실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기자회견들을 개최를 해서 몇 가지의 성과들도 상당히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부터 이 영유아 사교육 포럼이 만들어진 직후부터 이제 영유아 그 부모 대상의 강좌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했었고요. 이 4번의 강좌에서 또 인기가 있었던 안순아 선생님의 어떤 심화 강좌가 그 다음에 있었고, 이제 저는 이제 짜배기로 이제 들어가서 후원하시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강사로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이제 신성욱 선생님의 뇌과학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 그 3세 이전에 이 뇌는 모두 다 발달한다라고 하는 이 신화가 너무 팽배해 있고 사교육 시장에서 그렇게 현혹하는 광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과학적으로 집중적으로 안내하는 이제 이런 강좌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작년 2018년도에 어서와 육아는 처음이지 이렇게 7강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이 토론회와 또 강좌와 또 간담회와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살펴본 현실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 이 영유아 사교육 실태가 전체 평균 71%가 참여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보면은 만 5세는 91.1%가 사교육을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만 0세 막 태어난 아이들, 이 아이들도 16.9%, 20% 가까이 사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니 이 돌이 되기 전에 아이들에게 사교육을 시키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말 참담한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들이 이제 살고 있는 것이죠. 조기 영어 시작 시기와 관련해서 저희 단체가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그때 2014년 현재 고등학생 학부모들한테 언제 자녀가 영어를 처음 시작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가장 많이 시작한 그 학년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시작했다가 31%로 가장 많았어요. 그런데 14년도 당시에 유치원 학부모들에게 물어보니까 만 3세에 시작했다는 아이들이 35.3%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그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소위 영어 유치원이라고 불리는 유아대상 영어 학원의 교습 시간을 보니까 초등학교 1, 2학년의 총 수업 시간이 3시간 20분이죠. 뭐 1교시가 40분이니까 뭐 5교시까지 포함 다 하더라도 3시간 20분인데 중학교 수업 시간이 4시간 57분인데 이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5시간 7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3세반, 4세반, 5세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중학교 수업 시간보다 더 많은 영어를 시키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습 내용을 보니까 이 렉사일 지수라고 미국에서 개발된 독서 능력 평가 지수라고 하는 건데 이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의 이 렉사일 지수보다도 훨씬 더 높은 420이라는 지수를 보이고 있어요. 이런 어려운 과정을 지금 3세, 4세, 5세 아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유아 아이들의 어휘력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중학교 수준 이상의 이 렉사일 지수를 가르친다고 해서 아이들이 이해하고 활용하고 할 수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준의 아이들을 무조건 시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현실을 저희들이 이제 발견을 했고 이 내용들이 이 소책자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습니다. 놀이학원 심지어 놀이학원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오전 시간 내내 영어로 깔고 있는 거예요. 놀이학원이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은 절반 이상을 다 영어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었고 놀이학원만이 아니라 영어 발레, 영어 태권도, 또 영어 축구
뭐 다 영어를 붙여야 발레에도 오고 축구도 하고 이제 이런 현실을 저희들이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영유아 아이들에게 영어를 이렇게 과도하게 시키고 있나 이렇게 보니까 이 사립 초등학교 1, 2학년에서 영어 몰입 교육을 시키고 있고 영어 수업을 하고 있고 그 학원의 영어 교재를 가져다가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이 그 일반 학교에 초등학교는 1, 2학년 지금 영어 실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립 초등학교는 일주일에 9시간, 12시간, 14시간, 우천초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16시간의 영어를 하고 있습니다. 절반 가까이 영어로 도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천초등학교 보면은 절반 가량을 영어로 도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전부 조사해서 이 지난 17년간 이것이 금지되기까지 17년 동안 이런 영어 몰입 교육 1, 2학년부터 시작하는 이 교육들이 1학년 들어가면서 그 반편성을 하면서 다 시험 보고 테스트 반편성을 하고 이런 일들이 17년 동안 이루어져 왔는데 교육부가 그것을 알면서도 방치해 왔던 것을 우리들이 모두 조사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토론회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요구를 하니까 그것을 이제는 금지하게 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교재교구를 보면은 뭐 가드너 박사의 다중 이론을 우리는로 교재교구를 개발했다. 저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몬테소리로 우리는 교재교구를 개발했다. 이렇게 합니다. 모든 교재교구에서 유명한 사람들 이름을 다 따가지고 와서 팔고 있고요. 비용을 보니까 저렇게 500만 원, 600만 원 정도의 이 비용으로 이렇게 높은 그 비용들이고요. 도서들은 또 어떻습니까? 초등 입학 전에 읽기 능력이 평생 성적을 결정한다. 예. 7살 자기주도 학습이 평생 성적을 결정한다. 어른들도 자기주도 학습 못하고 드라마 보기 일수인데 7살이 자기주도 학습이 웬 말입니까? 예. 이유식에도 자기주도 이유식이 있더라고요. 예, 저도 그 손주를 키우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듣게 되는데 초등전에 시작하는 엄마표 독서 코칭. 이제 그 평생 성적으로는 이제 자극이 안 되니까 평생 소득 초등 1학년에 결정된다.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영유아부터 자극을 하기 시작하고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공부를 참 좋아하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10대 공부에 미치고 20대 공부에 미치고 30대 다시 미치고 40대 다시 한번 미치고 급기야는 공부하다 죽어버려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자기 성장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 공부의 의미는 뭐 뜨겁게 공부해서 눈부시게 성공하라.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에 미쳐라 뭐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말 자기 성찰과 자기 성장을 위한 공부의 의미가 아니고 성공을 위한 이런 책들이 범람하고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고 유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저희가 경쟁을 위해서 이렇게 미리 과도한 학습을 하는 현실도 있지만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막 알림장을 써가지고 집에 보낸다든지 받아쓰기를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 읽기를 제대로 안 가르치는 이 학교의 교육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2015 교육과정 개정 시에 이 1, 2학년 때 충분히 한글을 익히도록 하는 이런 교육과정으로 바뀌어야 한다 요구를 해서 그렇게 바뀌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초등학교 학부모 입학 설명회에 가면 취약전 아이들의 문자 교육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그래서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쉬운 한글, 재밌는 수학 교육을 이제는 실시합니다. 그리고 알림장 쓰기, 한글 교육이 완료된 후부터 시작하고 받아쓰기는 지양합니다. 이런 이제 그 안내를 지금 초등학교 입학할 때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육부를 대상으로 해서 유아 대상으로 학원들이 너무 과도하고 또 허위 가짜 정보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이 선행 교육을 주장하는 광고 그리고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이 적기 교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영어 교육을 강조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유치원 유사 명칭 광고를 전수조사해서 적발하겠다 하는 것들을 이제 교육부가 이제
발표를 하고 현재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은 즉각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지금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초에 불법 영어 교육을 이제 근절했는데 아까 우촌초, 영운초 이런 데에서 그 학부모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이 헌재 소송을 몇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전부 다 기각된 이 결과들까지도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립초등학교에서 몰입교육을 한다든지 정규 과정에서 1, 2학년에 수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제 절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정책만 저희들이 고친 게 아니고 가드너 다중지능 이론이 이렇게 범람해서 이용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당신 아느냐 해명해라 라고 가드너 교수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까지 보냈습니다. 그래서 몬테소리 프레벨 비고츠키는 다 사망했기 때문에 우리가 편지를 보낼 수 없는 당신 생존에 계시니까 한번 해명을 해보시라. 당신은 우리 한국에서 영유아 사교육의 대부처럼 지금 떠받들어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편지를 보냈더니 이제 이분께서 답장이 왔어요. 한국의 다중지능 개발 상품에 대해서 어떠한 특정 상품도 결코 나는 승인한 적이 없으니 이것에 대해서 광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단호하게 거부하시라라고 하는 답변을 저희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앞에 사진하고 뒤에 사진하고 동일 인물인데 네. 그래서 이 저희들이 토론회를 하고 그리고 정책이 바뀌었고 이런 것들을 사실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만 알고 있을 수는 없으니 더 많은 부모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106회의 그 수많은 활동 중에서 29분 그 중에서도 가장 엑기스의 전문가들만 뽑아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그분의 말씀들만 수록한 이제 소책자를 발간을 하게 됩니다. 12가지의 오해에 대해서 선별을 하고 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그 1분에 4장씩 넘겨야 되니까 상세한 내용은 집에 가서 꼼꼼하게 읽어보고 한자도 놓치지 말고 읽어보시고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기교육을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만 뒤처지잖아요. 그래서 조기교육은 별 효과 없이 돈만 낭비할 뿐입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인기 강사였던 안순아 선생님, 유아 때는 인지 발달을 해야 하는 결정적 시기가 아니고 기본 생활 습관 그리고 부모 자녀 간의 신뢰, 애착이 형성되는 결정적인 시기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요. 3세 이전 사람의 뇌가 80%가 완성된다는데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현혹을 하는데 신성욱 선생님이 이 영유아 시기의 시냅스는 가설공사처럼 수많은 연결을 해놓고 이후 가지치기를 계속 해나가는 것이 뇌의 원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 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뇌는 4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까지 꾸준히 더 발전하고 가장 똑똑한 뇌는 거기에 있다.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가능성을 가지시고 포기하지 마시라. 나 다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영어는 만 3, 5세에 노출하면 효과가 크다는데요. 딱 그랬더니 외국어 학습 결정적 시기는 검증되지 않은 가설일 뿐입니다. 서유원 박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취약전 영어 학습은 효과가 없다. 뇌측두엽 언어 중추 시냅스 회로가 덜 발달한 시기에 2개 언어를 동시에 강제적으로 아까 그 영어 유아 대상 영어 학원에서 뭐 렉사일 지수 620 정도를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정말 강제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상태에서 강제로 주입하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두 언어가 상호 경쟁을 해서 뇌가 효과적으로 잘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이제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외국어 학습과 관련해서 만 5세와 초등 3학년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훨씬 이 대학생 집단들이 높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결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 유치원 같은 영어 몰입 환경이 대세 아닌가요? 그랬더니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아요. 왜냐? 이 아이들이 미국 초등학교 영유아 때 영어를 실컷 하다가 초등학교에 가서는 정말 이 영어를 한마디도 쓰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한 우리나라 이 환경 같은 데서는 이 효과적이지 않고 애들이 곧바로 영어 유치원 다니다가 미국 초등학교나 영어만 진행하는 학교로 가는 경우에는 그것이 유지되지만 절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서교육 골든타임은 영유아기라고 하던데요. 12세 이전 아이들에게 독서는 강요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승훈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유행하는 책류가에서 다독을 중시하는데 영유아 시기 아이들은 다독보다 몇 권의 책을 반복적으로 읽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 저는 이제 우리 딸이 그 아들을 낳아서 지금 3살인데 애한테 막 전집을 지금 막 마구잡이로 사고 있어가지고 이 영어 소책자를 오늘 내가 이걸 가지고 가야겠다 지금 작정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애를 키울 때 정말 그 몇 권의 너무 아이가 좋아하는 그 책을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책을 또 제가 사서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특징적인 책들이 있어요. 그 너무 사랑하는 그 책들을 이렇게 여러 번 읽어줘야 되는데 지금 뭐 아주 수십 권의 전집들을 놔두고 뭐 읽히려고 하니 애가 뭐 자기 너무 많은 것 속에서는 애착을 갖지를 못하더라고요. 예. 우리 딸 왜 그러죠? 여기서만 이렇게 한탄을 하지 또 마주 앉아가지고서 이야기도 못합니다 제가. 예. 그래서 우리 딸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장문의 편지를 써가지고 예, 그렇게 전달을 하고 있는데 요즘 확산되는 놀이교육은 일반적인 교육에 비해 부작용이 덜하던데요. 놀이에 의도와 목적이 붙는 순간 놀이도 효과도 모두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놀이의 핵심 가치는 아이 스스로 주도하는 주도성, 놀이 그 자체 외에 다른 목적을 두지 말 것, 아들의 자율성을 존중할 것, 이 3가지로 이 핵심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 어른들은 우리 놀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우리 놀이교육 하자 이렇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노는 건 그냥 노는 것 그 자체인 거죠. 놀이교육 가자 그러면 누가 좋다 하고 따라 나서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른들의 이 원리는 다 없어져 버리고 애한테는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놀이교육이니 뭐 이런 말들을 한없이 쓰고 있는 현실을 참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 한글은 떼고 수학 연산도 끝내야 한다던데요. 2017년부터 한글 초등 수업이 2배 늘어났고 수학도 기초개념 중심으로 더 쉽게 구성되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문자 정도 깨우쳐야 한다는 생각이 상식으로 통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오히려 문자 교육을 지양하라고 권고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문자 교육을 엄격히 금지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표 교육을 제대로 못해서 아이에게 미안합니다. 아니죠. 엄마표 교육은 자칫 엄마와 아이 모두 지치고 상처받기 쉽습니다. 오늘 오신 이경란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엄마 아빠 함께하는 교육의 목표는 결과보다는 과정이 함께하는 재미를 느껴야 그것 그 자체가 아이의 발달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영어, 수학, 과학 등 교과 특별활동을 많이 하는 기관이 좋은 것 아닌가요? 오히려 특별활동을 지나치게 많이 하거나 강권하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우리 단체 홍민정 변호사께서 작년에 밝혀진 사립 유치원 그 감사 비리에서 밝혀진 실태를 보니까 유치원과 교구 업체 간에 그런 뒷거래가 있어가지고 밝혀진 것도 많았고 그리고 자기 부인이 또는 남편이 학원을 차리면서 학원에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학원에다 특별활동을 보내는 영어 학원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현실이었고 또 뭐 딸이 놀이시설을 체험학습 이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보낸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특별활동들은 금전적 이해관계가 연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너무 치중하는 특별활동 치중하는 기관은 오히려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밝히고 또 홍민정 변호사께서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중지능 몬테소리 프레벨 교육이론이 접목된 교재교구는 교육적으로 검증된 거 아니에요? 그 이론을 만든 학자조차도 자기 이론이 왜곡됐다고 걱정해요 하는 거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염지숙 교수님이 몬테소리 프레벨이 알면 뒤로 넘어갈 일. 그러나 그분들은 모르시죠. 그러나 이제 그 가드너 박사는 알고 우리에게 이것을 거부해야 된다. 업체들이 내세우는 주장을 거부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재 검사를 하면 아이들 수준을 알 수 있어서 빨리 해봐라던데요. 그랬더니 영재를 판별하는 적절한 시기는 직접 능력이 안정되는 최소 10세에서 11세입니다. 저도 이번에 이것을 새로운 지식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아기 때 실시한 지능검사 결과는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오전과 오후의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올 정도로 편차가 심하다.
아이의 지적 능력이 안정돼야 하는데 이 지능 검사는 그래서 최소 10세에서 11세가 되어야만이 이 지능 검사, 영재 검사는 신뢰도가 있다 하는 이야기들을 전문가들이 이미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당신 애기 천재예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뭐 모든 부모들이 다 자기 애기는 천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이제 객관적인 거냐? 라고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 거죠.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스마트 기기에 빨리 익숙해야 하지 않을까요? 일찍 노출되면 아이들의 뇌발달 문제가 생기니 최대한 늦추세요. 오히려 구글, 애플 등 세계적인 IT 기업 임원 그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절대 첨단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뜨개질, 뭐 진흙, 뭐 펜, 종이 이런 것 가지고 아이들을 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소아과학회에서는 만 2세에서 5세 아동의 경우는 하루 1시간으로 제한을 하고 그 이하는 엄격하게 금지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참 어렵지만 사실 가능한 최대한 늦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내용이 굉장히 알차죠? 네, 이것만 들어도 뭐 다 이제 안심되죠? 안심해요 육아. 그렇죠? 또 낳고 싶죠? 그런데 내용을 이렇게 알차게 만들어도 아까 우리 양신영 선생님이 말씀했듯이 이것을 만드는 실무적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 일단 제목부터가 끌려야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목을 한 50개를 가지고 계속 축소 해가면서 최종적으로는 육아는 처음이지 첫 아이 육아, 걱정 마라 육아, 안심의 육아, 그리고 마지막 2개 걱정 마라 육아, 안심의 육아. 뜻은 똑같죠. 걱정 말고 안심하라. 똑같은 건데 뭘 선택을 할까? 그래서 걱정이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주는 무거움, 염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안심이라는 긍정적인 말로 하자라고 해서 안심해요 육아라고 저희들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잘했습니까? 네. 그리고 유재영 선생님은 지금 이제 5권의 우리 소책자 일러스트를 지금 만들고 계시는 분인데 정말 이분은 그 천재 같아요. 제가 볼 때 실제로 저희가 이 텍스트를 저녁에 주면은 그 다음 날 스케치를 해가지고 보내올 정도로 그렇게 아주 이 텍스트만 가지고서도 표현을 잘 해내시는데 이 그림의 구석구석을 찾아보면은 너무나 재밌는 요소가 많아요. 예, 그거 놓치지 마시고 이거 저희가 다 돈 주고 한 거기 때문에 아깝습니다. 예, 다 꼼꼼하게 그림도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15만 부를 제작해서 저희가 이렇게 어제 오후에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다 끝났냐? 그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이 받아보는 표지는 이 코팅이 안 된 채로 15만 부를 제작했다는 사고가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10만 부, 15만 부를 전부 다 재제작을 하게 되면 그쪽도 너무 손해가 커서 10만 부만 그 교체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사실 이 소책자 하나 만드는 과정 자체가요. 재정은 아까 말씀을 송인 쌤이 드렸는데 저희가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땡처리하는 그런 단체인지라 이 경상경비에서 이 배포하는 비용을 마련을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후원을 저희가 연초에 3천만 원을 요청을 드렸는데 그것을 훨씬 초과하는 3,683만 원을 한 달 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금을 해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내오신 편지들 정말 저희들이 읽으면서 같이 울고 또 감동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울산에서 어린이집 원장을 하시는 분입니다. 교회를 지금 정하지 못해서 11조 2달치를 들고 헌금할 곳을 찾고 있었는데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 시작되었구나. 얼른 후원자로 참여해야지. 이런 그 후원 편지를 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라 확신하고 입금을 했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이 선생님, 이 원장님도 지금 그 놀이터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서 정말 힘들지만 이렇게 잘 되었으면 좋겠다. 사각서에서 발간한 영유아 사교육 소책자 무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유아교육은 교육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을 깊이 만날 시간 없이 업체에서 강사들이 들어와서 아이들을 만나고 담임 선생님은 시간표 짜주고 아이들 모아주는 사람이 된 실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첫 시작, 유아교육이 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후원합니다. 이제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아까 이야기한 이렇게 육아 이젠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게 지금 전부 그 후원 요청 편지에 답글을 다신 분들의 글들을 저희들이 모아서 이렇게 이제 소책자에 담은 겁니다. 앞으로 얼마나 배포할까? 지금 15만 부 제작을 해서 유치원, 어린이집, 공동육아, 잡지사, 생협, 도서관, 회원, 종교기관 이런 데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좀 배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먼저 보시고 필요한 부수들을 추가로 유료로 구매하도록 이제 저희들이 그 씨앗을 먼저 뿌리는 일들을 지금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내 아이가 다니는 유아교육 기관들 그리고 나는 더 컸지만 주변에 이웃에 그 아이가 있는 부모들에게 선물하기, 예, 또 동네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 선물하기 이제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많이 갔죠? 네. 앞으로 할 일들 금방금방 넘어가겠습니다. 어린이날 어린이 대공원 인파가 많은 곳 아이들이 영유아 아이들이 많이 오는 곳에 저희들이 가서 배포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유교전 저도 어저께 처음 들어봤지만 유아교육전이랍니다. 유교전 같은 데 가서 저렇게 천재교육 책 팔고 있는 바로 앞에 가가지고 이거 막 나눠주고 그러다가 한 대 얻어맞을지 모르지만 예, 그거 그렇게 좀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각 지자체별로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 꾸러미 축하 선물을 보내주는데 지자체와 MOU 협약을 해서 거기에 이제 넣으려고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육아수당, 아동수당들 매달 지금 10만 원씩 받고 있는데 이제 은행들이 저금하라고 지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예금을 가입을 하면은 선물을 주는 그런 그 일들도 하고 이렇게 유아들이 이제 많이 뭐 어린이 음식들 이제 시킬 때 거기에 같이 먹거리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이 먹거리도 같이 해달라라고 이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담당 선생님들이 충분히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북 이미 만들어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탑재했기 때문에 이북 지금 어디나 다 퍼날르기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북을 보고 더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싶다 하면은 저희들이 양성한 이제 백인 강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강연을 해 나가실 거고 영유아 시민 정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분들이 어린이집 유치원의 운영위원회도 참여하고 그리고 이 특별활동 프로그램 모니터링도 하고 그리고 각종 키즈페어 모니터링단 또 영어 학원들 설명회 모니터링 뭐 허위 가장 공고 모니터링 뭐 영유아 사교육 미식회 판정단 활동 좋은 유치원 어린이집 추천하기 이런 아이디어가 지금 양신영 선생님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펼쳐나가실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유아 인권법 제정운동 우리 아이들이 지금 너무나 영유아 이 사교육에 빠져 있는 그리고 거기에 유혹당하고 있는 현실들을 이 규제하기 위한 영유아 인권법 제정 운동을 저희들이 이미 토론회를 여러 차례 한 적이 있는데 이 서명 운동을 거쳐서 이 법제화하는 국회에서 법률화하는 일들을 저희들이 올해부터 펼쳐 나갈 것입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에 11개의 교육 공약을 각 후보들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후보들에게 요구하기 위해서 11개 중요한 공약들을 선별을 해서 시민들에게 선호도 조사를 했더니 과잉학습 노동금지 영유아 인권법을 제일 첫 번으로 인기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높아서 이것을 모든 후보들에게 보냈을 때에 문재인 후보도 여기서 아동인권법 제정하겠다라고 공약집에 실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이 공약 그 개발팀들은 사실 별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하도 우리가 요구를 강하게 하니까 얼떨결에 받아가지고 지금 손 놓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리무중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서명운동과 캠페인들을 올해 이 소책자와 함께 열심히 하면서 영유아 인권법 제정을 이 정부 내에서 저희들이 꼭 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지금 사립유치원 사태로 인해서 작년부터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지금 모든 사회 문제들은 사실 찬반 양론이 있기 마련이지만 이 사립 유치원들의 행포에 대해서는 전 국민 어떤 사람들도 이 유치원의 그 이해 집단 외에는 전부 다 찬성하고 이것을 빨리 에듀파인 도입하고 그 아이들에게 정상적인 이 교육을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무기한 개학 연기를 이덕선 이사장이 한유총 이사장이 기자회견을 했을 때 그 다음 날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강경 대응하겠다. 그래서 참여 개학 연기 결정하는 이 유치원들 명단 공개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사실은 이게 수습이 되었지만 그 하룻밤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박용진 국회의원이 인터뷰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그 밤중에 정치권과 정부 요소에서 자기의 압박 전화가 너무나 많이 왔다. 그래서 사립 유치원들이 요구하는 시설 사용료 그거 인정해주고 에듀파인 도입하는 것을 타협해라 하는 것을 자기에게 요구했는데 자기는 절대 그럴 수 없다. 정부 당신네들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해라. 나는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싸우겠다라고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밝히니까 결국에 정부도 수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부가 일관된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그 이 사태가 났을 때 무릎 꿇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사실은 우리 학부모들이 또 정치하는 엄마들이나 이런 데에서 엄청나게 압박을 했기 때문에 힘을 결집했기 때문에 이런 그 일들이 수습되는 완전한 수습도 아니지만 이런 하게 되었고요. 오늘 아침 그 7시 반에 올라온 소식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 유치원 원장들이 3,000명이 모여 있는 카톡방에서 학부모들 똥줄 타게 해야 우리들 승리한다라고 하는 카톡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라보는 학부모들은 결국에 그런 거잖아요. 치킨집 문 닫는데 왜 학부모 동의를 얻어서 치킨집을 문 닫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유치원은 학부모 동의 3분의 1을 받아야 된다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들의 교육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70% 넘는 사립 유치원에 아이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믿을 수 없고 어떤 정치인도 믿을 수 없고 우리 부모들만이 우리 아이들의 유아교육을 보육을 제대로 우리가 지켜낼 수 있다. 그래서 이 소책자가 정말 도미노 칩의 시작이 되어서 유아교육을 정상으로 만드는 그 일을 반드시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유아가 행복한 세상 우리 부모들의 힘으로 반드시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이 소책자로 무기를 들고 우리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